똑같이 먹는데 왜 나만 배가 나올까? 그런 분들 있으시죠? 그건 바로 우리 몸속의 내장 지방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식탁 위 흔한 청국장이 이것 세 가지만 만나면 내장 지방을 싹 없애주는 천연 청소기로 변신합니다. 저녁에 딱 한 그릇만 드셔보세요. 자는 동안 몸속 지방이 녹아내리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냄새는 싹 잡고 맛은 고소하게, 뱃살은 확실하게 삭제해줄 특급 레시피. 오늘 저녁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함께 가벼워져 볼까요? 여러분, 배가 나온 게 단순히 보기 안 좋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내장 지방은 정말 위험합니다. 내장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세요. 특히 우리 50대 이상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복부 비만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지방 분포가 바뀌거든요. 이전에는 엉덩이나 허벅지에 쌓이던 지방이 이제는 배로 몰리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피하 지방이 아니라 내장 지방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내장 지방은 단순히 저장되는 지방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 조직이에요. 염증 물질을 분비하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요. 먼저 청국장의 바실러스균, 이건 정말 대단한 유익균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약 100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요. 이 세균들의 균형이 우리 건강을 좌우해요. 면역력의 7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아시죠? 바실러스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소화를 돕고 심지어 우울감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장이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오늘 특별히 소개해드리는 건 청국장에 세 가지 재료를 더하는 방법이에요. 양파, 부추, 다시마. 이 세 가지만 넣으면 청국장의 효과가 정말 배가 됩니다. 첫 번째, 양파입니다. 양패는 퀘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천연 청소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싱크대 배수관 생각해 보세요. 기름진 음식을 자꾸 흘려보내면 배수관에 기름때가 쌓이잖아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요.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이죠. 퀘르세틴은 이런 혈관 벽에 지방을 분해하고 제거하는데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특히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양파를 조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오래 끓이면 퀘르세틴이 파괴돼요. 연구 결과를 보면 100도에서 10분 이상 끓이면 퀘르세틴이 약 40% 감소해요. 그래서 큼직하게 썰어서 중간에 넣는 게 좋아요. 양파는 8조각 정도로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너무 작게 썰면 금방 흐물흐물해지고 영양소도 많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노란 양파를 선택하세요. 흰 양파나 자주색 양파보다 퀘르세틴 함량이 약 30% 높아요. 두 번째는 부추입니다. 부추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채소예요. 칼륨이 정말 풍부하거든요. 칼륨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나라 음식이 전반적으로 짜잖아요. 김치찌개, 국 맛있긴 한데 나트륨이 문제예요. 나트륨이 과하면 몸이 물을 붙잡고 있으려고 해서 붓기가 생기고 혈압도 올라가요. 부추의 칼륨은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요. 그래서 저녁에 부추 청국장을 드시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얼굴이 한결 갸름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부추에는 알리신이라는 황화합물이 들어있어요. 이게 마늘 냄새 나는 그 성분인데 강력한 항균 효과가 있어요. 장 속 나쁜 균을 억제하고 좋은 균을 보호해주죠.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변비가 있으면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뱃살이 안 빠져요. 장 속에 노폐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런데 부추를 꾸준히 드시면 변비가 정말 좋아진다고 해요. 부추는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부추를 양의 기운을 가진 식재료로 봐요. 특히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대요. 이게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부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유사물질이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개선해요. 그러면 천이 올라가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지는 거죠. 아랫배가 차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생리통도 심하고 뱃살도 잘 안 빠져요. 그런데 부추를 먹으면 아랫배가 따뜻해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좋아진답니다. 부추 넣을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부추는 절대 오래 끓이시면 안 돼요. 부추에 좋은 성분들이 열에 약하거든요. 특히 비타민C 같은 건 열에 정말 약해요. 연구 결과를 보면 100도에서 5분만 끓여도 비타민C가 50% 이상 파괴돼요. 그래서 청국장이 다 끓고 나서 불 끄기 바로 직전에 송송 썰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부추의 영양도 살리고 향긋한 맛도 살릴 수 있어요. 부추 썰 때는 3cm 정도 길이로 썰어주세요. 너무 짧게 썰면 금방 흐물해지고요. 너무 길면 먹기 불편해요. 3cm 정도가 딱 좋아요. 세 번째는 다시마입니다. 다시마는 제가 바다의 청소부라고 부르는 식품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몸속을 청소해 주거든요. 다시마의 알긴산이라는 성분, 이건 정말 신기해요. 우리 장벽에는 작은 주름이 엄청나게 많아요. 소장만 해도 길이가 6m나 되고 주름을 다 펴면 테니스 코트만 해요. 그 넓은 면적에 주름 사이사이에 오래된 찌꺼기들이 끼어 있는데 이게 바로 숙변이에요. 의학적으로는 대장내 잔류변이라고 하죠. 이게 단순히 더럽기만 한 게 아니에요. 숙변이 장 속에서 부패하면서 독소를 만들어내요. 암모니아, 인돌, 스카톨 같은 독성 물질들이에요. 이게 장벽을 통해 혈액으로 흡수되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피부가 칙칙해지고 여드름이 나고 입냄새가 나고 몸 전체가 무거운 느낌이 드는 거 다 이 독소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시마를 꾸준히 드시면 이 숙변이 정말 시원하게 빠져나간답니다. 다시마의 알긴산이 장벽을 훑고 지나가면서 찌꺼기를 다 끌어모아요. 그리고 변으로 만들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다시마의 식이섬유는 포만감도 정말 오래 유지시켜줘요. 저녁에 청국장 한 그릇 드시면요. 밤새도록 배가 안 고파요. 그래서 야식 생각도 안 나고 아침까지 편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부피가 커져요. 그러면 위가 팽창되면서 포만감을 느끼는 거죠. 게다가 소화가 천천히 되니까 배고픔을 덜 느끼게 돼요. 다시마에는 또 요오드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갑상선 호르몬이 뭐냐면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이에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살이 찌기 쉬워요. 아무리 적게 먹어도 살이 찌고 항상 피곤하고 추위를 많이 타게 돼요. 다시마에는 칼슘도 정말 많아요. 100g당 약 7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우유보다 칼슘이 더 많아요. 우유는 100ml당 100mg 정도거든요. 나이 들면 골다공증 걱정되시죠?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뼈가 약해지기 쉬워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거든요. 골다공증은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겨요. 특히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는데 그러면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70세 이상 여성이 고관절 골절을 당하면 1년 내 사망률이 20%가 넘어요. 정말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젊을 때부터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다시마 넣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청국장 끓이기 전에 먼저 물에 다시마를 넣고 육수를 내세요. 약 10분 정도 은근하게 끓이시면 다시마 육수가 우러나와요. 이때 불은 중불로 하시고요. 너무 세게 끓이면 다시마에서 쓴맛이 나올 수 있어요. 물이 보글보글 작은 거품이 올라올 정도로만 유지하세요. 다시마 육수가 우러나오면 다시마를 건져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작게 썰어서 그대로 넣으셔도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마를 잘게 썰어서 같이 먹는 걸 좋아해요. 씹는 맛도 좋고 포만감도 더 크거든요. 다시마 씹으면 입 안에서 알긴산이 나오면서 끈적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게 바로 좋은 성분이에요. 다시마 고를 때는 표면이 하얀 가루가 많이 묻어있는 걸 고르세요.
그 하얀 가루가 만니톨이라는 성분인데요. 단맛도 내고 영양도 좋아요. 만니톨은 천연 감미료인데 칼로리가 낮고 혈당을 올리지 않아요. 당뇨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마 씻을 때 너무 박박 문질러서 씻으시면 안 돼요. 살짝 헹구는 정도로만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재료를 어떻게 조리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사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그런데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효과가 정말 달라져요. 먼저 냄비에 물을 붓고 다시마를 넣어주세요. 물은 2인분 기준으로 3컵 정도면 적당해요. 4인분 만드시려면 6컵 정도요. 다시마는 10cm 정도 크기로 2장 정도 넣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국물이 텁텁해질 수 있어요. 적당량이 중요해요. 그리고 중불에서 10분 정도 은근하게 끓여주시면 돼요. 이때 너무 센 불로 하시면 다시마 육수가 텁텁해질 수 있으니까 꼭 중불로 해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조금 줄이시고요. 보글보글 작은 거품이 올라올 정도로만 유지하세요. 다시마 육수가 우러나오는 동안 양파를 준비하세요. 양파는 중간 크기로 하나 정도면 돼요. 너무 크면 반만 쓰시고요. 양파는 큼직하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8조각 정도로 썰면 적당해요. 너무 작게 썰면 금방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그리고 양파의 좋은 성분들도 물에 많이 녹아나가요. 다시마가 10분 정도 끓었으면 이제 양파를 넣어주세요. 다시마는 건져내셔도 되고 아니면 작게 썰어서 다시 넣으셔도 돼요. 저는 다시마를 가위로 잘게 잘라서 다시 넣어요. 그게 먹을 때도 편하고 영양도 더 챙길 수 있거든요. 양파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양파가 투명해지면서 단맛이 우러나올 거예요. 이때 국물을 한번 맛보세요. 은은하게 단맛이 느껴지면 잘 끓인 거예요. 양파가 너무 무르지 않게 주의하세요. 약간 아삭한 느낌이 남아 있어야 해요. 이때 청국장 냄새가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는 청주를 한 큰술 넣어보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청국장 특유의 그 강한 냄새가 많이 줄어들어요. 청주가 냄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청주 대신 맛술을 쓰셔도 되고요. 집에 매실액이 있으시면 매실액을 넣으셔도 좋아요. 다 비슷한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때 된장을 한 숟가락 넣으셔도 좋아요. 된장이 국물 맛을 더 깊게 해줘요. 청국장만으로는 맛이 좀 밋밋할 수 있거든요. 된장을 조금 넣으면 감칠맛이 나면서 훨씬 맛있어져요. 하지만 된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청국장 맛이 가려지니까 조금만 넣으세요. 반 숟가락에서 한 숟가락 정도가 적당해요.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해요. 바로 청국장 넣는 타이밍이에요. 많은 분들이 청국장을 처음부터 넣고 한참 끓이시는데요.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청국장 속에는 바실러스균이라는 정말 좋은 유익균이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이 균이 열에 약해요. 오래 끓이면 다 죽어버려요. 특히 100도가 넘는 온도에서는 몇 분 안에 대부분 죽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 100도에서 5분 끓이면 약 90%의 균이 죽어버려요. 10분 끓이면 거의 다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청국장 먹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콩 단백질만 먹는 거예요. 물론 콩 단백질도 좋긴 하지만요. 청국장의 진짜 가치는 살아있는 균에 있거든요. 그래서 꼭 불을 끄기 바로 직전에 청국장을 넣어 주셔야 해요. 양파가 다 익고 국물이 보글보글 끓을 때 불을 약하게 줄이시고요. 청국장을 풀어 넣으세요. 청국장 양은 2인분 기준으로 2큰술 정도면 적당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진해지니까 적당히 넣으세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조금 적게 넣으셔도 돼요. 청국장을 넣고 1분에서 2분 정도만 살짝 끓이다가 바로 불을 끄시면 돼요. 이때 주걱으로 잘 저어주시면서 청국장이 고루 풀어지게 해주세요. 청국장 덩어리가 남아있으면 먹을 때 불편하니까요. 하지만 너무 오래 저으면 균이 죽을 수 있으니까 빠르게 저어주세요. 30 최소 1분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추를 넣어주세요. 부추도 청국장처럼 오래 익히면 안 되니까 불 끈 상태에서 송송 썰어서 넣고 뚜껑 덮어서 1분 정도 여열로만 익혀주시면 딱 좋아요. 그러면
부추의 아삭한 식감도 살고 영양소도 다 보존된답니다. 부추는 한 줌 정도 넣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부추 맛이 너무 강해질 수 있어요. 적당히 넣으셔야 청국장 맛과 조화를 이루죠. 부추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면서 입맛을 돋워줘요. 이렇게 만든 청국장은 정말 맛도 좋고 냄새도 훨씬 부드러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유익균이 그대로 들어있어서 효과가 정말 탁월해요. 처음 드시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제 환자분들 중에 청국장 냄새 때문에 평생 안 드시던 분들도 이 방법으로 만든 건 잘 드시더라고요. 여기에 마늘을 다져서 넣으셔도 좋아요. 마늘도 청국장과 정말 잘 어울려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면역력도 높여줘요. 그리고 마늘 향이 청국장 냄새를 잡아주기도 하고요. 마늘은 2~3쪽 정도 다져서 넣으시면 적당해요. 고춧가루를 넣으셔도 좋아요. 매운맛을 좋아하시면 고춧가루를 조금 넣으면 칼칼하니 맛있어요.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이 신진대사를 높여주고 지방 연소도 도와준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캡사이신을 섭취하면 에너지 소비가 약 5% 증가한대요. 하루 2000칼로리를 소비하는 사람이라면 100칼로리를 더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더 좋고요. 두부를 넣으셔도 정말 좋아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로리는 낮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최고예요. 청국장에 두부를 넣으면 포만감도 더 크고 영양도 더 풍부해져요. 두부는 한 모에 반 정도 넣으시면 적당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청국장 맛이 가려질 수 있으니까요. 버섯을 넣으셔도 맛있어요. 팽이버섯이나 느타리버섯을 넣으면 식감도 좋고 영양도 좋아요. 버섯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고 면역력도 높여줘요. 그리고 버섯의 감칠맛이 청국장 맛을 더 좋게 만들어줘요. 버섯에는 구안일산이라는 감칠맛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청국장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도 정말 중요하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청국장은 꼭 저녁에 드세요. 아침이나 점심보다는 저녁 식사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청국장 속 유익균들이 밤사이에 우리 장을 정말 열심히 청소해 주거든요. 우리가 자는 동안 장에서는 소화와 흡수가 활발하게 일어나요. 이때 유익균이 장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낮에는 활동 모드고 밤에는 회복 모드예요. 밤에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해요. 이때 장도 마찬가지로 청소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요. 장 점막이 재생되고 유익균이 증식하고 나쁜 균이 억제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청국장을 저녁에 드시고 주무시면요. 다음날 아침에 정말 시원하게 화장실 가시게 될 거예요. 제 주변에 청국장 드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다들 하나같이 아침 배변이 정말 좋아졌다고 하세요. 저녁 식사 시간도 중요해요. 너무 늦게 드시면 안 돼요. 가능하면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는 게 좋아요. 늦어도 8시 전에는 드세요.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덜 된 채로 주무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다음날 아침에 속도 불편해요. 연구 결과를 보면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게 좋대요. 그래야 소화가 어느 정도 되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청국장 드실 때 밥도 중요해요.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귀리밥을 곁들이시면 훨씬 좋아요. 흰쌀밥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거든요. 혈당이 확 오르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면서 지방이 쌓이기 쉬워져요. 특히 뱃살로 쌓이는 경우가 많아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요. 혈당을 세포로 보내서 에너지로 쓰게 해요. 그런데 급격하게 많이 올라간 혈당을 처리하다 보면 인슐린이 과하게 나와요. 그러면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금방 배가 고파져요. 그래서 또 먹게 되고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살이 찌는 거예요. 게다가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지방 합성도 촉진돼요. 특히 복부에 지방이 쌓이기 쉬워져요. 그런데
현미밥이나 귀리밥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줘요. 현미나 귀리에는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거든요.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고 인슐린도 적당하게 나오고 지방도 덜 쌓이는 거죠. 게다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 가고 장 건강에도 좋아요. 귀리밥도 정말 좋아요. 그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줘요. 보리밥도 좋아요. 보리는 식이섬유가 정말 많아서 변비 개선에 이제 탁월해요. 그리고 칼륨도 많아서 붓기 빼는 데도 좋고요. 그리고 식후에 따뜻한 매실차 한 잔 마시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매실에는 소화 효소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청국장 드시고 매실차 마시면 소화가 훨씬 잘 돼요. 속도 편하고 더부룩한 느낌도 없어요. 매실에는 유기산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어요. 구연산 사과산 같은 건데요. 이게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줘요. 그래서 음식물이 더 잘 소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실의 신맛이 입맛도 개운하게 해줘요. 특히 청국장을 처음 드시거나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가스가 좀 찰 수 있어요. 그럴 때 매실차가 정말 도움이 돼요. 가스도 줄여주고 장 운동도 편하게 해줘서 속이 한결 가벼워진답니다. 매실차는 뜨겁게 마시는 게 좋아요. 따뜻한 게 소화에 더 도움이 되거든요. 미지근하거나 차갑게 마시면 효과가 덜해요. 매실액이 없으시면 생강차를 드셔도 좋아요. 생강도 소화를 정말 잘 되게 해줘요. 생강의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속을 따뜻하게 해줘서 소화가 더 잘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답해 드릴게요.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들이에요. 첫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요. 가루 청국장이나 환으로 된 것도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네, 물론 효과는 있어요. 가루나 환도 청국장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으니까요. 단백질도 있고 이소플라본도 있고요. 그런데 살아있는 유익균의 수는 생청국장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가루나 환은 제조 과정에서 열 처리를 하거든요. 고온에서 말리거나 볶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균이 많이 죽게 되는 거죠. 물론 일부 균은 포자 상태로 살아남기도 하지만요. 생청국장에 비하면 정말 적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 생청국장의 균 수가 그램당 10억 마리 정도라면 가루 청국장은 100만 마리 정도밖에 안 된대요. 10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생청국장을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요즘은 마트에도 생청국장이 많이 나와 있어요. 냄새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양파랑 청주 넣어서 끓여보세요. 정말 냄새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여행 가시거나 바쁘실 때는 가루나 환을 드셔도 괜찮아요.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다만 가루나 환을 고르실 때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첨가물이 적고 대두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대두 함량이 90% 이상인 제품이 좋아요. 두 번째 질문은요. 청국장을 끓이면 균이 다 죽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오래 끓이면 균이 죽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했잖아요. 꼭 불을 끄기 직전에 넣으라고요. 그게 핵심이에요. 청국장의 바실러스균은 60도 이상의 온도에서 오래 있으면 죽기 시작해요. 100도 가까운 온도에서는 몇 분 안에 대부분 죽어버려요. 그런데 끓는 물에 청국장을 풀고 1분에서 2분 정도만 살짝 트면요. 겉부분의 균만 조금 죽고 대부분의 균은 살아남아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청국장을 1분에서 2분 정도 끓였을 때 약 30%에서 40% 정도의 균이 죽는다고 해요. 그래도 60%에서 70%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5분 이상 끓이면 90% 이상의 균이 죽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냐는 거예요. 청국장은 하루에 한 큰술에서 2큰술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처음 드시는 분들은 한 큰술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청국장은 발효식품이라 장내 환경을 바꿔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장이 적응을 못해서 가스가 차거나 설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매일 드실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만 드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두 번 먹고 그만두시면 효과가 없어요. 최소한 한 달은 드셔봐야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답니다. 4번째 질문은 마트에서 파는 청국장도 괜찮냐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다만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대두 100%로 만든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도 많거든요. 설탕이나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성분표를 보시면 대두, 소금 이렇게 2가지만 들어있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에 마늘이나 고춧가루 정도는 들어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MSG나 화학, 조미료, 설탕, 물엿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피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냉장 코너에 있는 생청국장을 선택하세요. 상온 보관 제품은 대부분 열 처리를 해서 균이 많이 죽어 있어요. 냉장 제품이 살아있는 균이 훨씬 많답니다. 유통기한도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제조일이 최근인 제품을 고르는 게 좋아요. 발효식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균이 줄어들거든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청국장이 아무리 좋아도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세요.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청국장에 단백질이 많거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단백질을 과하게 드시면 안 돼요.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요. 단백질을 먹으면 분해되면서 요소라는 노폐물이 생기는데요. 이걸 신장이 걸러내야 해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요소를 제대로 못 걸러내요. 그러면 몸에 쌓여서 문제가 생겨요. 요독증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고 드세요. 신장 기능 검사 수치를 보고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해요. 그리고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청국장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요산 수치를 올릴 수 있거든요. 통풍 환자분들은 요산 수치가 높으면 안 되니까 청국장을 너무 자주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혈압약이나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청국장에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청국장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으세요.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대부분의 분들은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청국장은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먹어온 정말 안전한 발효 식품이거든요. 청국장이 뱃살을 빼는데 효과가 좋지만 기본적인 식습관도 함께 개선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청국장은 저녁에 드시고요. 아침에는 가볍게 드세요. 과일이나 요거트 정도로 간단하게 해결하시고요. 점심은 평소처럼 드셔도 돼요. 다만 과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배부를 때까지 먹지 마시고 80% 정도만 채우시는 거예요. 배가 80% 차면 수저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물을 정말 많이 드세요.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는 드셔야 해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청국장의 식이섬유가 제대로 작용을 해요. 야식은 정말 끊으셔야 해요. 특히 밤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청국장을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고요. 그 이후에는 물이나 따뜻한 차만 드세요. 그래야 자는 동안 장이 제대로 휴식하고 정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세요. 격렬한 운동 안 하셔도 돼요. 집 앞 공원 산책이나 집안일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루 30분 정도만 몸을 움직이시면 청국장 효과가 정말 배가 된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게 뱃살을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뱃살이 안 빠져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하루하루 즐겁게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해요. 최소 7시간은 주무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뱃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제 주변 분들도 다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방법을 아셨잖아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청국장에 양파, 부추, 다시마 넣어서 드셔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뱃살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가치가 있잖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